안녕하세요. 칸PD입니다. 2022년 7월 7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훈센 총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1회 아세안 장애인 올림픽 대회 참가 선수들과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렸습니다. 훈센 총리, 캄보디아에서 우측 핸들 차량 금지. 훈센 총리는 모든 오른쪽 핸들 차량에 대한 확실한 금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총리는 모든 오른쪽 핸들 차량을 캄보디아에서 더 이상 수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국내 기존 우핸들 차량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더 이상 우핸들에서 좌핸들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거의 7,000대의 오른쪽 핸들 자동차가 이미 세금을 납부했으며 그중 약 4,300대는 이미 왼쪽 핸들로 변경되었고 2,500대는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전했습니다. 훈센 총리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전략 촉구. 훈센 총리는 국가 예산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는 국가기관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전기를 절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전기 요금을 인상했으며 현재의 캄보디아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캄보디아 또한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르게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코로나19로 많은 손실을 보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글로벌 석유 위기가 촉발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기후변화 문제는 무의미하며 그 이유는 2021년 영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독일이 석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라 전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의 글로벌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유가와 석탄 가격이 오르고 있고 국가 예산을 활용하는 국가기관부터 전력 절약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훈센 총리, 지뢰 제거를 위한 기부 계좌 개설.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에서 지뢰 제거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총리 자신의 계좌로 직접 기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일반 대중이 기부할 수 있도록 총리의 은행 계좌 번호를 공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고액의 기부뿐만 아니라 개인 기부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해당 활동에 기부하고 싶지만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여러 댓글을 보고 이와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지뢰 제거를 위해 약 1,500만 달러를 지원받았지만 반테이 민체이에서만 제거해야 할 지역이 200헥타르 이상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최근 민간 부문의 개간을 위한 기부를 요청하여 사람들이 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5년까지 지뢰 없는 캄보디아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재벌들로부터 기부를 받았습니다. 훈센 총리 틱톡에 외설적 콘텐츠 게시하지 말 것을 촉구. 훈센 총리는 틱톡을 사용하는 캄보디아 여성들에게 캄보디아의 전통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외설적인 콘텐츠를 게시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총리의 호소는 틱톡 SNS를 이용하는 일부 캄보디아 여성이 캄보디아 여성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뒤 나왔습니다. 총리는 틱톡을 사용하는 모든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말하며 일부 사용자의 게시물은 너무 음란하고 외설적이므로 전통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거시경제연구소 2022년 아세안 플러스 3 성장 전망 4.3%로 하향 조정.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연구소는 어제 아세안 지역의 단기 성장 전망을 소폭 하향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지역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한국, 일본으로 구성됩니다. 거시경제연구소는 7월 분기별 업데이트에서 올해 아세안 플러스 3 지역이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4월 전망치인 4.7%보다 약간 낮아진 것입니다. 이 지역의 2022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4월보다 1.7%포인트 높은 5.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성장률이 4.9%로 강화되고 인플레이션은 2.8%로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습니다. 거시경제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전쟁은 끝나기를 예견하기 어렵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악화시키는 쇠에도 러시아에 대한 전쟁과 제재로 인해 연료 및 식품에 대한 글로벌 가격이 높아져 아세안 전역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물가 급등으로 연준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매도세를 보이고 위험 회피를 위해 신흥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길거리 음식 위생 개선. 정부는 2030년까지 길거리 음식에서 식중독 등의 위생 문제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안전법이 제정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조치로 여겨지지만 법에만 의존한다고 해서 비위생적인 길거리 음식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정부는 이제 식품 판매상들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길거리 음식은 매우 건강에 해롭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험하게 해칩니다. 식중독은 수백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은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당국은 판매업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식품안전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처벌을 가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길거리 음식의 식품 안전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당국과 NGO가 올해 초부터 캄퐁통, 프놈펜의 상인들에게 음식을 적절하게 준비, 보관 및 제공할 필요성과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고기는 여전히 은밀하게 판매 중. 불법적인 개고기가 시엠립 지방에서 은밀히 배달되고 있으며 당국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엠립 지방 농림수산부 국장인 티킴 소읒은 우리나라에는 개고기 사업을 금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당국은 개고기 판매자와 개고기 소비자에게 개를 죽이거나 먹지 말라고 촉구함으로써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 전했습니다. 그는 개고기 사건이 발생하면 빨리 가서 폐쇄하지만 요즘은 모두 비밀리에 진행된다 전했습니다. 그는 10개의 개고기 식당과 3개의 개 도축장이 폐쇄된 후 은밀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개고기 사업을 끝내기가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개 도축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무면허 동물 도축으로 기소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 노동조합 최저임금 204에서 214달러 요구. 캄보디아 노동조합은 이달 노동조합 간 협상을 앞두고 2023년 성료, 의류, 신발, 가방, 여행용품 부문의 최저임금을 올해 194달러에서 204에서 214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회사 노동자 간의 양자 및 3자 회담이 8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내부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으며 전국 최저임금협의회는 9월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확정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에 관계자에게 인플레이션율, 생활비, 생산성, 경쟁력, 노동시장 상황 및 부문별 수익성과 같은 기준에 대한 데이터와 신뢰할 수 있는 학술 연구를 기반으로 내부 심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간 근로자연금의 조건. 정부는 10월부터 민간 부문 직원에 대한 연금을 지급을 시작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노동직업훈련부의 대변인인 행사원은 노동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국가연금을 받지만 노동부가 정한 특정 조건이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 부문, 비정부 기관 및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이 국가사회보장기금의 회원인 경우 연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 및 기관은 직원을 올바르게 등록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인을 노동직업훈련부 국가사회보장기금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전하며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직원이 최소 12개월 동안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캄보디아 고용카드를 소지하고 6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금 제도가 해외 근로자와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2021년 3월 4일 훈센 총리는 노동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 개인을 위한 연금 제공에 관한 10장 40조로 구성된 하위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민간 부문 직원은 부처 및 정부기관 직원과 동일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셔널 소셜 시큐리티 펀드의 행소판나릿 부국장은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을 위한 연금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판나릿는 연금 제도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아누크빌의 미인 미스 그랜드 캄보디아 2022 대회 출전 준비. 아름다운 피치 바티 사라부디가 다가오는 미스 그랜드 캄보디아 2022 미인 대회에서 성공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 미스 캄보디아 1위를 차지한 장발 미녀인 그녀는 해안도시 시아누크빌의 출신으로 22세의 키는 1.77m이며 배우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꿈은 국제 미스 그랜드 대회에서 왕관을 차지하고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녀의 사진들을 봐주세요. Snow Music Studio. 푸놈펜 빌라서 동료 살해한 경호원 체포. 어제 전해드린 경비원 살해 사건의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깐달 지방의 경찰은
자신의 동료를 총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경호원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오우소피는 어제 푸놈펜 범켄콩 지역에 위치한 고용주의 집에서 동료인 콩스옷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된 후 오늘 아침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6발의 총을 쏘았고 그로 인해 즉시 사망하고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용의자와 피해자 간의 근무 교대라는 사소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새롭고 빠른 뉴스로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